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입니다. 마이스터는 2017년 데뷔한 스팅어의 부분 변경 모델이죠. 스팅어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새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엔진 라인업이 2.2 디젤과 2.0 가솔린 터보, 3.3 터보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마이스터는 2.5 터보와 3.3 터보로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2.2 디젤과 2.0 가솔린 터보는 없어졌어요. 이와 함께 기존에 부족했던 편의 장비도 보강이 됐습니다. 참고로 3.3 터보 엔진은 출력이 조금 올랐습니다. 트림은 플래티넘과 마스터즈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5 가솔린 터보의 마스터즈 트림, AWD,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가격은 4,983만원입니다. 외장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분 변경된 현대기아 차들이 안팎으로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거의 안 바뀐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스팅어는 3년이 지난 지금 봐도 이 외장 디자인에 경쟁력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세단에 비하면은 낮고 넓은 실루엣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율 면에서 좀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에 비해서 그릴의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헤드램프는 LED가 기본이고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를 고르려면은 퍼포먼스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 되죠. 스팅어가 다른 차들과 비율 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는 게 바로 이 측면인데, 이 측면을 보면은 유난히 뒷바퀴 굴림 같은 그런 실루엣이 좀 강조가 돼 있죠. 프론트 오버행도 굉장히 짧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이즈의 세단들에 비하면은 그 유리의 면적이 좀 작습니다. 여기에서도 차의 성격을 좀 엿볼 수가 있죠.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외장 디자인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 바로 이 후면인데, 이 후면은 지금 봐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후면은 약간 좀 마세라티 같은 느낌을 주고요. 특히 국산차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패스트백 디자인이어서 여기서도 좀 차별화가 됩니다. 트렁크에는 엔진을 나타내는 배지는 붙지 않고요. AWD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 배지가 붙죠. 그리고 기존에 비해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테일램프인데, 최근에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가로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앞이 둘드로의 40R 19, 뒤가 255의 35R 19입니다. 휠 사이즈는 18인치와 19인치 두 가지고요. 타이어는 포텐자 RE97 AS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 프라이머시 투어 AS 총 3가지입니다. 외장처럼 실내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틀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계기판과 모니터가 달라졌죠.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같지만 이 모니터가 바뀌니까 실내가 좀 달라 보여요. 작년에 말에 시승했던 2.0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아차들이 실내 디자인도 꽤 괜찮잖아요. 모니터도 크고. 그래서 기존의 그 작은 모니터의 그 스팅어는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지금처럼 모니터만 와이드 타입으로 바뀌어도 느낌이 좀 새롭네요. 그리고 내장재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차들 대비해서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쓰인 양도 그렇게 많진 않고요. 모니터는 기존처럼 돌출형이고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면은 흔들림은 조금 있는데 소리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이 안쪽에 들어간 인터페이스나 그래픽, 기능들도 기존에 대비해서 개선이 됐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최근에 나온 기아차 소렌토라든가 K5와 거의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소리나 음성 메모, 기아페이, 카트원, 발레모드 같은 최신의 편의 장비가 다 적용이 됐고요. 주요 메뉴는 여기 설정에서 차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메뉴도 다른 기아차 동일하고요. 이 차가 풀옵션이라서 여기에 적용된 그 메뉴의 수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조의 그 ADS 메뉴만 봐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 AWD의 그 세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워트레인은 컴포트, 에코, 스포츠 3가지고요. 서스펜션은 컴포트와 스포츠 2가지입니다. AWD는 3가지고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끄기까지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최신의 버전이죠.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색깔을 바꾼다든가 폰트의 크기를 키운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최신 버전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계기판은 테마 선택에서 A, B, C가 있는데, 이게 풀 디지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디자인 변화의 폭이 그냥 미미합니다. 라이트는 무드 조명인데,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밝기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도어 트림에는 없고요. 대시보드와 그 하단 쪽에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현대기아 차들처럼 그 색깔이
되게 밝거나 예쁜 편은 아닙니다. 색상은 블루 플라이트와 드림 퍼플, 오로라 바이올렛 등이 있고요. 사용된 색상에서 좀 더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이 무드 조명은 아반떼처럼 낮에도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모니터가 커지면서 여기 표시되는 화면도 당연히 커지니까 좀 더 잘 보이긴 하는데 화질이 기존 대비해서 좋아진 느낌은 아니에요. 기본이 2분할이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기아차들처럼 이렇게 확대와 축소도 가능하죠. 2단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 구간에서 앞차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전방 카메라가 켜지는데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앵글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화면 설정이고요. 공조 양식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위치가 좀 낮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USB 단자와 12V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 표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장 그 느낌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어 레버와 드라이브 온도 다이얼도 기존과 동일하죠. 기어 레버는 앞뒤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R&D로 이동을 하고요. P는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양쪽으로 돌려서 이동을 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 같습니다. 이 운전대는 딱 스팅어의 성격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죠. 기본적으로 D컷이어서 좀 스포티하기도 하지만 운전대 자체의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딱 디자인 자체가 좀 스포티해요. 거기다가 이 손에 잡히는 이 가죽의 그 느낌도 좋아요. 이게 약간 반 펀칭이 중간 부분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펀칭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의 가죽도 약간 좀 까칠하지만 손에는 좀 잘 붙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패드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컬럼 조절도 전동식입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현대기아차 부분 변경되거나 신차가 나오면은 풀 디지털 거의 적용이 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요건 좀 약간 의외죠. 그런 반면에 300km까지 새겨져 있는 속도계는 좀 스포티하죠. 요 가운데 있는 액정을 통해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트릭 컴퓨터 창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속도계와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이 계기판은 후측방 모니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 가운데 액정 부분에서 그 후측방 모니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풀 디지털이 아니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뀌진 않죠. 색깔이 바뀌는데 그게 좀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컨버트해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약간 좀 붉은색 이렇게 바뀌죠. 아까 그 모니터에 있는 계기판의 그 테마로 들어가면은 지금 이 A, B, C 이렇게 바탕의 색깔이 좀 바뀌는데 그냥 굉장히 미미합니다. 시트는 차의 성격에 맞게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은 꽤 좋습니다. 옆구리라든가 허벅지 바깥쪽을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성이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조금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쿠션은 좀 탄탄해요. 반면에 시트의 전체적인 쿠션에 비해서 헤드레스트는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리고 성인 남자가 앉아도 시트의 크기는 충분히 넉넉합니다. 유리는 4개 모두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는 약간 좀 좁은 편이에요. 제 기준으로 2열의 몰 공간은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뒷바퀴 굴린 베이스의 그 특성상 그 2열에 앉으면은 약간 좀 좁은 느낌이 들어요. 이 차의 성격도 그렇고. 반면에 시트의 크기는 꽤 넉넉합니다. 2열 치고는. 거기다가 그 방석의 길이도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보통 2열 시트는 그 방석의 길이가 짧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 방석의 길이가 성인 남자가 앉아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는 좀 서 있는 편이고요.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 이 밑에 공간은 좀 제한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신발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명만 앉을 수가 있겠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3단계도 마련이 됩니다. 이 차는 패스트백이어서 트렁크가 크게 열립니다. 트렁크 용량은 적당한 편이고요. 들어가는 쪽의 그 폭이 좀 더 넓어요. 예,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음색이 좀 굵어요. 약간 좀 둥둥둥하는 그런 좀 배기음도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같은 엔진이지만 G80보다는 이 스팅어 2.5가 좀 더 공회전 때 엔진 볼륨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는 꽤 좋아요. 가솔린 엔진 치고도 진동이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 에어컨 끈 상태에서는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반면에 에어컨을 키면은 특히 초반에 이 시트로 전달되는 좀 이렇게 진동이 좀 가늘게 있어요. 예,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가솔린 터보와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이 엔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80 2.5와 같이 공유를 하는데 기아 차에는 처음 쓰이죠. 배기량이 늘어나서 출력과 토크가 모두 늘어났잖아요. 이런 경우엔 빨리 달리지 않아도 천천히 달리는 상황에서도 확실히 기존의 2.0보다는 좀 더 빠르기도 하지만 그 운전하기가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은 저속에서 나오는 토크가 좀 더 풍부해서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달리지 않나. 반면에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의 2.0은 이 2.5에 비하면은 좀 더 회전수를 높여야 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출력이 늘어난 게 운전 그 편의성 면에서도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그 포지션 있잖아요. 그 자세. 그거는 좀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의 스팅어는 이제 국산차는 보기 드물게 뭔가 운전석이 좀 뒤로 밀려난 것 같은, 그래서 통상적인 세단과는 운전 자세의 느낌이 좀 달랐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은 유난히 좀 보닛이 좀 길어서 그것 때문에 통상적인 세단보다 운전 감각이 달랐는데 지금 오랜만에 다시 타보니까 어떻게 좀 포지션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세단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운전 포지션은 좀 많이 내려가는 편이고요. 차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전방이나 좌우의 그 시야도 좋습니다. 물론 저 뒷유리가 면적이 작아서 후방 시야가 좀 제한이 되는 면이 있어요. 기존의 2.0에 비하면은 이런 노면 소음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애초에 스팅어는 이렇게 조용하게 나온 차가 아니어서 그 하체의 방음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80이나 90 정도로 이렇게 달리면은 노면 소음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거는 기존과 거의 같다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하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0 대비해서 거친 면이 좀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2.0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좀 단단하고 또 단단한 걸 떠나서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를 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 새로 바뀐 2.5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하체에 좀 여유나 융통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승차감은 소폭 좋아졌다고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단단한 건 비슷한데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그 처리하는 능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근데 통상적인 세단에 비하면은 물론 보편적인 승차감은 떨어지죠. 일반적인 세단에 비하면은 보통 차들은 충격을 받으면 이제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스팅어는 물론 흡수를 하긴 하겠지만 흡수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딱 버티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차감 대신에 운동 성능에 좀 더 강조가 된 그런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스팅어는 코너에서 뭔가 그 움직임이 좀 솔직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 내에 있는 G70과 비교해서 이 차가 더 빠른 느낌은 없지만 그 움직임 자체는 더 좀 솔직하고 좀 스포티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는 가속이나 회전 성능을 보면은 기존의 2.0보다는 3.3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소리도 그렇고 코너에서 움직임 보면은 기존의 2.0은 이 정도로 좀 스포티하게 돌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2.5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훨씬 스포티하고 이게 아무래도 좀 소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코너에서의 움직임은 꽤 솔직하고 그런 좀 스포티한 움직임 대비해서 또 다루기는 쉬워요. 그리고 이번에 새 2.5L 엔진이 탑재가 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가속력인데 G80 2.5도 그 차 무게 생각을 하면은 성능이 꽤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벼운 이 스팅을 탑재가 됐으니까 더 좋은 성능을 기대를 할 만하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24초, 25초 정도가 돼요. 이거는 기존의 2.0보다는 당연히 월등히 빠르고요. G80 2.5 같은 엔진에 그거보다도 빠르고 그랜저 IG 3.0보다도 좀 빨라요.
그러니까 이 차 무게나 AWD 생각을 하면은 동력 성능이 꽤 괜찮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력 성능이 괜찮기도 하지만 운전 편의성 자체가 좋아갖고 저는 이 엔진에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가 스마트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이 있는데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운전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컴포트와 스포츠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AWD는 물론 서스펜션까지 이 차는 가변 댐핑이 들어갔거든요. 적용이 되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컴포트에서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로 바꿔도 하체의 댐핑이 더 단단해졌나? 라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컴포트도 단단하거든요. 상하의 움직임이 적어서. 그래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댐핑이 뭐 두드러지게 단단해진다기보다는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라든가 이제 엔진 소리, 그게 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해보면은 대략 한 3500 RPM 정도부터 이제 엔진 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컴포트로 바꾸면은 똑같은 회전수를 사용을 해도 좀 더 순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좀 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스포츠 모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포츠 모드가 생각보다 그 가상 엔진 사운드 같은 느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 기아차에도 그 가상 엔진 사운드가 좀 여러 차 중에 탑재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소리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2.0과 비교시 전반적인 동력 성능이 더 좋아지긴 했는데 특히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2.0 엔진의 G70이나 스팅어는 동력 성능이 딱히 좋다는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도 평균보다 좀 못하지 않나 싶었는데 이 2.5는 그거보다는 월등히 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운전의 편의성 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240에서 제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90과 110에 좀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노면에서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리터당 18에서 한 20km 사이 이 정도 나오는데 기존과 같은 사양, 예를 들어서 이제 3년 전에 시승했던 2.0T 19인치 휠 AWD는 대략 한 20km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못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반면에 시속 110에서는 이 차가 좀 더 잘 나와요. 동일한 노면에서 시속 110으로 체크를 했을 경우에 대략 한 리터당 15km 정도 나오거든요. 기존의 2.0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3, 14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한 1, 2km 정도 더 나오는 셈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의 2.0보다 90에서는 비슷하거나 조금 못한데 시속 110에서는 좀 더 낫습니다. 스팅어도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최신의 ADS가 다 들어갔습니다. 사실 기존에도 차로유지 성능은 괜찮았는데 이게 버전이 이제 업되면서 지금처럼 일반 도로에서도 HDA 기능이 실행이 되죠. 제가 늘 체크하는 그 차선이 흐려진 곳에서도 중앙을 잘 잡는 편이고요. 요 ADS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 HUD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답게 ISG로 엔진이 꺼질 때 굉장히 깔끔하게 싹 하고 꺼집니다. 부드럽게. 의외로 이 차는 차의 성격과는 조금 달리 이제 ISG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오토홀드까지 걸린 상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약간 좀 이렇게 딜레이가 있어요. 예, 스팅어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상품성이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안팎의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주행 성능 면에서 개선이 많이 됐어요. 뭔가 스팅어스러운 그런 부분 변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팎 디자인이 많이 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스팅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외장 디자인 같아요. 특히 스팅어는 이 뒤태가 굉장히 예뻐서 나온 지 이제 3년이 넘었지만 지금 봐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된 것처럼 G70과 스팅어가 가장 구분이 되는 게 2열 공간인데
그 2열에서도 좀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G70이 제공 못하는 그 2열의 거주성을 이 스팅어는 갖고 있어갖고 그런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고요. 물론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G70이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스팅어는 그 앞서 말씀드린 2열 공간 이외에도 그 2.5L 엔진이 있죠. G70 같은 경우에는 이 새 2.5L 엔진이 탑재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기존의 2.0보다 그 전반적인 그 상품성이 2.5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스팅어의 상품성이 더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5L 같은 경우에는 가속력이 빨라지기도 했지만 그 운전하는 그런 재미라든가 그 회전할 때의 그런 모션이 기존의 2.0보다는 3.3에 좀 더 가까워서 좀 스포츠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에요. 그리고 기존 스팅어의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뒷유리에서 그 떠는 소리가 좀 크게 되게 빈번하게 들려서 그게 단점이었는데 오늘 좀 잠깐 시승하긴 했지만 뒷유리에서 들리는 잡소리는 없습니다. 근데 좀 안 좋은 노면을 달릴 때는 그 승차감이 떨어지는 그 폭이 일반적인 세단보다 더 크고요. 뭔가 좀 달그락거린다 그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간헐적이긴 하지만 2열 쪽에서 또는 도어 트림 쪽에서 좀 잡소리도 작지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주행거리가 제가 처음 받았을 때 300km 이하였거든요. 완전 새 차인데 브레이크 디스크가 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마다 이렇게 저속에서 괜찮지만 조금만 속도가 올라가면은 그때 브레이크 밟으면은 차가 떨어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기아차에서는 듣지 못했던 소리인데 무선 충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팬 소리 같아요. 그 돌아가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지금은 아마 녹음은 안 될 건데 운전자가 듣기에는 귀에 잘 들릴 정도예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뭘 분사하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더라고요. 저는 이 무선 충전을 시키면은 여기서 이렇게 윙 하고 나는 소리가 뭐 아우디나 벤츠에서나 듣는 건 줄 알았는데 스팅어에서도 이 소리가 나네요. 예, 이로써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 2.5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